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인디자인으로 전자책 만들기를 공부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디자인 기본 기능 중에서 페이지 패널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패널을 사용하시게 되면 책의 기본이 되는 페이지를 쉽게 관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인디자인으로 돌아오셨다면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번 시간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서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쇄용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2페이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백 및 단 옵션을 체크해 주시게 되면은 여백 및 단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여백을 다 링크를 걸어서 0으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백을 0으로 모두 설정하여 주시고 간격은 하나 기본으로 두신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여백이 없는 상태의 문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페이지의 규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일 메뉴에서 문서 설정 항목에 들어가 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페이지 크기를 재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격화된 페이지를 우리가 여기서 고를 수 있기도 하고요. 또한 폭과 높이를 직접 조정하여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폭을 180으로 높이를 220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폭과 높이를 설정하면 단위는 자동으로 밀리미터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임의의 폭과 높이를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 페이지 크기에서는 사용자 정의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확인 단추를 눌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에 맞게 크기가 변경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번에는 우리가 표지를 제작을 해볼 것입니다. 표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개 페이지가 서로 달라붙을 수 있는 옵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페이지 패널을 이용해서 스프레드 페이지를 제작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페이지 패널을 이와 같이 꺼내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 중에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항목을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표지와 같은 형태의 스프레드 문서, 즉 펼친 문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1페이지와 2페이지 다른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두 개 페이지를 합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2페이지를 드래그해서 1페이지의 옆으로 바로 달라붙을 수 있도록 드래그하여 놓아줍니다. 그러면 1페이지, 2페이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것을 볼 수 있고 첫 번째 페이지를 두 쪽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3개 페이지를 붙어 있을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새 문서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이 문서들을 각각 드래그 앤 드롭하여서 3개의 문서가 달라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구성해 주시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세 쪽이 붙어 있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 페이지가 붙어 있으면서 이제 표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가운데 면은 표지가 되게 하고 왼쪽은 책 등이 되게 하고 오른쪽은 책 날개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크기를 각각 변경해주고 여백을 변경해줄 수 있습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1번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여 선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크기를 다르게 하는 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툴박스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이와 같이 도구 하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이지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 도구를 클릭하시면 현재 선택하고 있는 페이지, 작업 중인 페이지가 이와 같이 바운딩 표시가 되면서 화면에서 나타나서
여기에서 드래그 앤 드롭함으로써 크기를 자유롭게 쉽게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화면에서 조정함에 따라서 W, H 값이 나타나면서 너비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W 값을 10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페이지 패널을 페이지 도구를 통해서 페이지를 크기를 조정하실 수도 있고, 혹은 상단에 있는 옵션 바에서 수치를 직접 입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W 값이 현재 180mm로 되어 있는 것을 상단 옵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0mm로 변경하여 엔터를 눌러주시면 가장 좌측에 있던 페이지, 즉 책 등으로 구성될 부분이 10mm로 크기가 줄여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책 날개를 페이지 도구로 선택하겠습니다. 페이지 도구를 가지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책 날개가 될 부분을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옵션 부분에서 너비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너비를 90mm로 수정하여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책 등과 그리고 메인 페이지, 그리고 오른쪽 책 날개가 이렇게 각각 다른 크기의 형태로 표현되고, 세 개의 종이가 스프레드 형식으로 이어지면서 표지를 위한 기본적인 구성이 완료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문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4번 폴더 안에다가 우리는 이 문서를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책 표지라고 하여서 이름을 지어서 저는 저장을 해주죠. 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한번 중간 부분에서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책 표지가 될 페이지들의 크기를 변경을 해주었고, 이제는 각각의 색상이 들어갈 배경색을 넣어주겠습니다. 배경색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형을 하나 그려서 면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구 상자에서 이와 같이 사각형 도구를 꺼내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각형 도구를 통해서 화면에서 드래그하여 줄 수도 있고, 또는 화면에서 한번 클릭하시면 사각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이때 폭과 높이를 직접 입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책 날개 부분에 들어갈 사각형의 크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기 위해서는 폭을 93으로 높이를 226으로 설정하여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사각형 하나를 얻으실 수 있고요. 이 사각형을 화면에 맞게 배치해 줍니다. 이와 같이 빨간색 선, 즉 돌연 부분에 맞추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나중에 인쇄 부분에서 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맞는 도형을 우리가 만들어 주었다면은 이동했을 때 크기에 맞게, 경계선에 맞게 딱 달라붙는 스냅 기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셨다면 사각형의 면 색상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색상을 주기 위해서 상단의 옵션 바에서 도형의 면 색상을 하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른쪽 책 날개 부분에 색상을 채워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책 등 부분을 색상을 채워주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형을 새롭게 삽입하고 책 등에 맞춰서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게 됩니다. 자, 도형 도구를 사용해서 사각형 도구를 우리가 역시 대화 상자를 꺼내어서 수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시고 화면에서 한번 클릭하여 줍니다. 자, 폭은 우리가 돌연까지 계산을 해서 13mm로 설정하고 높이는 226으로 설정하여 주시면 딱 맞는 사이즈가 나타납니다. 선택 도구를 가지고 적절하게 배치하여 딱 맞는 선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위치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한번 이 과정을 꼭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좌측에 책 등을 넣어주셨다면 이 도형 역시 우리가 채색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면색을 설정을 해봅니다.
문색을 이와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선의 색상은 우리가 없음으로 바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책날개 도형도 선의 색상은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로 구성된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배경색을 넣어주실 수도 있고 또는 이미지나 텍스트를 넣어 꾸며주실 수도 있게 됩니다. 저희가 텍스트를 넣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글자 도구를, 문자 도구를 이 툴박스에서 선택한 다음에 화면에서 커서를 놓아주시면 이와 같이 글자를 화면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와 같이 글자 영역이 생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필요한 표지에 글자를 넣어줍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완료한 다음에는 전체 선택을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을 해주시거나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단의 옵션에서 글자체를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글자체를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설정을 해주시고요. 폰트를 저는 나눔 구디으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자 크기를 여기에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를 너무 크게 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글자가 다 들어가지 않고 잘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 표시 줄이 생기면서 글자가 넘친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이때는 선택 도구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 영역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이 다시 크기를 조정하고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글자 부분을 다시 선택하시고 글자 특정 부분만 작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또 엔터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줄바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선택 도구를 통해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레이아웃을 이리저리 변경을 해보시고요. 자, 저는 이와 같이 두 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줄로 만들어 주시고 다시 글자 도구를 선택하여 주신 다음에 글자의 색상을 변경하시려면 상단의 옵션바에서 글자 부분의 색상을 우리가 글자를 다시 선택하시고 상단 옵션에 나타나는 글자 부분의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을 해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선택 도구를 눌러서 보시면 글자가 적용된 표지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자 도구를 선택하시고 다시 상단 옵션에서 A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밑에 있는 단락 아이콘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문자 옵션이고 하단은 문단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과 같은 정렬 옵션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운데 정렬을 주어서 본문의 그 표지 타이틀이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설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선택 도구를 가지고 바깥을 클릭하여 글자 작업을 마쳐줍니다. 네, 이와 같이 설정이 모두 다 되었다면은 우리는 편집 모드가 아닌 미리 보기로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상단의 보기 옵션, 화면 모드를 통해서 표준이 아닌 미리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모든 안내선과 여백, 라인이 사라진 최종적으로 미리 보기 모습만을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표지 만들기를 위한 페이지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페이지를 제작할 때 페이지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먼저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을 해제해 주셔야 하고요. 거기에서 3개 페이지를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는 스프레드 형태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하나의 페이지를 선택하고 상단 옵션에서 가로 수치를 입력하여 크기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도형 도구를 사용해서 면을 채워 주었는데요. 도형 도구에서 화면에서 한번 클릭해서 나타나는 사각형 옵션을 통해서 수치를 직접 정확히 입력한 다음에 만들어주고 면 색상으로 채워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자 도구를 사용해서 표지에 글자를 넣어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표지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만의 책 표지를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